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재은입니다. 우리가 연급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 송규 종사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서원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법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연이 있다면 우리의 서원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옆에서 의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무님은 서원이 흔들리실 때 이제 의지하시는 법연이 있으실까요? 저는 법연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제가 서원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 서원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법연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저의 유도신문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네. 가연 철조의 중심, 석변의 외면 같은 서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제 재영 교수님 늘 이렇게 저를 긴장의 끈을 풀지 않도록 도와주시니까 저도 항상 방송할 때마다 긴장의 끈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WBS 원음 방송에서는 함께라서 더욱 소중한 법연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설레이는데요. 네, 바로 인사드리고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나죠? 네,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환하십니다. 봄이 왔네요. 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대기하시면서부터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때보다 정말 가지고 계신 그 기운과 에너지가 화사하게 전해져서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지 무척 네. 기대가 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전주 교당 교도이고요. 전국 여성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서전주교당 교도이면서 교도 회장직을 맡고 있는 안혜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한 분의 한 분을 모시게 되면 그분의 법연을 이렇게 오시는 분이 초대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 컨셉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떤 법연, 또 같은 서전주 교당이시고 교도회장님이시고 또 서전주 교당 교도이시면서 전국 여성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법의 인연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할 텐데 어떤 법인이신지를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네, 같은 교당의 그 네. 지중한 인연이기도 하지만 네. 특히 이제 전북 여성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회장을 맡고부터는 더 이제 심타원님께서 그 힘든 총무 역할을 해주셨고 또 그 총무 역할을 너무 잘하셔서 바로 부회장이 되셔서 부회장 역할을 오랫동안에 해주셔서 제가 회장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그러면서 같은 교당에서 네. 매주 만나고 있는 그런 네. 지중하고 지중한 인연입니다. 네. 우리 하타님께서는 그 전북 여성회장님 되실 때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그때 교단에서도 이렇게 젊으신 분이 전북교구 여성회장님으로 이게 활동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가 몇 세셨었죠? 42살이요. 42살에. 네. 42살에. 지금 재현님이랑 큰 차이 네, 네, 그때 벌써 교구 여성회장 활동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때부터 네. 가까이에서 함께 네, 네. 힘도 되어주시고 또 머리도 맞대시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함께 하시면서 인연이 되셨군요. 네, 네. 그럼 두 분이 이렇게 인연 되신 지도 제법 됐습니다. 되셨겠네요. 네. 기대가 되네요. 어떤 네. 이야기들이 나오실지. 그러면 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바로 이제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타원님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충북 괴산이 고향인데요. 고향에서 이제 중2 때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봉여중이라는 데서 저희 집이 이제 해화동이 집인데요. 거기를 네. 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학년에 은성의 교무님이라는 분이 같은 학년이었었어요. 바로 옆교실. 지금은 교무님이신데 은성이 교무님. 네, 네, 네. 그때는 같은 학생. 네네.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하고 둘이서 토요일마다 언남교당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는 삼성교 도남동밖에 내리고 해화동 제가 내려서 제가 나중에 내리는데 토요일마다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몇 번을 보다가 도대체 니들 어디를 토요일마다 가냐 그랬더니 아, 듣도 보도 못한 원불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불교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불교는 좀 아는 게 있는데 원불교가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데 제대로 했겠어요? 네. 그런데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아. 그 말 듣고 오늘 갑자기 가면 집에서 걱정하니까 다음 주 토요일부터 나도 거기 간다. 그때부터 뭐 거의 빠진 기억이 없이 그냥 늘 꾸준히 다니게 되는 은성희 교무님의 연원으로서 아하. 교당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뭐 적극적인 연원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본인이 한 번 어디 네, 가냐. 네, 보통 먼저 내리는데 토요일만 되면 안 내리니까 네. 어딜 가길래 원불교 간다. 네, 원불교가 뭐냐.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이 네. 뭔가 인연이 정말. 제가 연불교랑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막 우리 연원 달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저도 저 같은 연원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막 스스로 열심히 막.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막 안 빠지고. 네, 네. 그러게요. 네, 우리 화타원님 정말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누가 이렇게 세게 이끌어주지도 않아도 뭐 전생의 인연인지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되셨는데 심타원님은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는지? 저는 모태신앙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네, 제 기억으로는 제일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전축교당에 가서 이렇게 그 일반 법회겠지요. 네. 딱 옆에 앉혀놓으면 그렇게 얌전히 앉아서 뭐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얌전히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따라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머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그렇게 교화가 돼서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당 가면 할머니 손잡고 네. 막 성가하면 같이 따라 부르고 막 어른들이 아유 이뻐라 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면서 네. 원불교에 대한 인연이 처음에 그렇게 되셨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전축교당에 이제 뭐 유년회, 학생회, 뭐 청년회 이렇게 다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 원남교당 그때 다니셨을 네. 때 그때 교무님은 그러면 누구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 중학교 때 갔을 때는 이제 승타원 송영봉 교무님께서 교무님을 맡으셨다가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회 때 이제 저희들이 고2 때 막 회장을 맡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활동을 네, 하는. 고3 때는 이제 복잡하니까 네. 이제 그때 저희 회장단이 어느 교무님 오실라나 봤더니 향타원 박홍옥 종사님이 오시고 아. 김혜신 이제 교타원 종사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이제 회장단은 열심히 교당을 정말 매일매일 들르다시피 하면서 이제 교타님하고 그때 엄청 가까워져서 이제 앞선 교무님보다도 향타원님하고 교타원님이 훨씬 더 가깝고 그러다 이제 청년회에 올라갔더니 또 멀산 김일상 종사님께서 저희 또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세 분 큰 스승님이 저에게는 가장 가깝고 제일 영향력도 많이 저에게 주신 그런 이제 스승님이 되겠어요. 저희도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교당에 가면 그렇게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교무님들이. 네. 그래서 주시면서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 없다. 그러면서 그냥 어찌나 라면을 많이 끓여주셨는지 혹시 우리 화타님도 교당에서 라면 많이 드셨나요? 그때 학생회 때 생각하면 그 교무님께서 참 훌륭한 설법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네. 기억 1도 안 나고요. 생각이 딱 두 가지 나요. 네네. 라면 열심히 먹고 라면 열심히 먹고. 탁구 열심히 치는 거. 친구들하고 가서 탁구대 하나 있어서 네. 이제 탁구대 기했잖아요.
교당 탁구 치러 간 건지 라면 먹으러 갔는지는 모르지만 네. 아무튼 참 재미있게 그때 다녔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정말 교화 힌트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설법으로 막 설교로 막 이거보다는 정말 따뜻하게 네. 라면 먹으려면 일단 시간을 두고 앉아야 되잖아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라면이 뚝딱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내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이야기도 알면서 또 먹으면서 식구가 되는 거니까 바로 친해지죠. 바로 그냥 친해지셨군요. 네. 야, 우리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교무님들 또 교도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오면 라면을 좀 끓여주셔야 교화가 잘 되지 않을까 적용을 하는 힌트를 좀 요즘에는 얻습니다. 계란까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계란을 넣어야 그때 계란까지는 없었어도 됐지만 네. 지금은 계란을 넣어줘야 된다. 네, 심타원 님도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당을 가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가셨는지 어머니도 이제 신심이 깊으셨나 봐요. 네, 네. 어머님 뭐 서전주에서는 저희 교도님들이 지금도 네. 돌아가신 지 지금 한 13년 되지만은 제일 닮아가고 싶은 분 하면은 뭐 저희 인타원 저희 어머님을 지금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정산종사님 얘기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원래 경상도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양가가 다 경상도 쪽이라서 이렇게 맺어진 그런 인연이셨는데 저희 그 외할아버님께서 그 유학자셨거든요. 네. 근데 시집을 보내면서 야 거기 가면은 그 아주 유능한 분이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더라 도닦는 분이 계신데더라 한번 찾아가 보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어머니도 교당을 찾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때 경상도라고 하길래 그러면 정산종사님 아닌가 제가 그것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 어머님으로 말하면 시댁적이죠. 네. 시어머님하고 시누이님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 그렇게 아마 교화를 해서 전주교당을 나가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전주교당에서 아주 서전주교당으로 재급나기 전까지 그쪽에서도 아주 주무님 역할을 많이 하셨고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학창 시절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네. 서전주 교당이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서전주 교당이 이제 나와서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교당을 다니다 나중에는 이제 서전주로 서전주교당으로. 왔지만은 네. 그동안에 좀 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전주교당 다니시면서 아버님의 반대도 참 많으셨고 네, 네. 그지만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북 교화에 있어서 실은 전주교당은 그야말로 핵심이고 또 전주교당을 중심으로 해서 연원교당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연원교당으로도 내시는 그런 역할도 어머니께서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 창립주 역할을 하셨지요. 아. 네. 서전주 교당에서 뭐 4개 교당을 냈거든요. 서전주 교당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뭐 진북교당, 진북교당. 서전주 교당은 전주 교당에서 이제 이렇게 네, 나온 네. 교당이지만은 네, 네. 그다음 서전주 교당에서는 진북교당, 네. 금암교당, 금암교당, 네, 팔복교당, 팔복교당, 또 네팔교당, 아 네팔교당까지, 네, 태안교당도 있습니다. 태안교당까지. 네, 네, 네. 그렇게 그 창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심혈을 기울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 인타원님이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수학할 때 저랑 동창이었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수산 김충식 교무가 있는데 아, 인타원님이 네, 네, 네. 음모님이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후학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저도 같이 뵌 적이 있으면 학교 다닐 예. 때 서전주교당 가서 같이 뵌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어머니신 것을 지금 알게 됐네요. 맞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정말 어머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 서전주교당에서 칠공주 뭐 어르신들 요즘은 그 뭐 칠공주파 이렇게 하듯이 그렇지만 좀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이 공주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그러셨군요. 서전주에도 그런 그 호칭처럼 정말 그 신법 있으시고 활동력 있으신 분들 그렇게 어른들이 있으셨던 것 같던데
그분 중에 한 분이셨겠네요. 네. 아, 그러시군요. 오늘 더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분들 중에서 지금 한 분만, 두 분만 지금 생존해 계시고 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세월이 또 그렇게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하셨죠.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가셨다고 들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이제 원불 교도가 됐는데 이제 20살쯤이 되고는 이제 생각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교당에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네. 어떻게 이제 그렇게 교당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청년회 활동은 많이 못했어요. 아. 그렇지만 뭐 청년회에서 어디 뭐 훈련을 간다 이럴 때는 뭐 거의 참석을 했었고, 네. 전주교당 저는 그때는 이제 계속 전주교당을 다녔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석을 했었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간호대를 나왔는데 전주를 떠나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조금 소홀해진 면이 있었지만은 잠깐 이제 뭐 청년회 그렇게 다녔습니다. 네, 잠깐씩. 네, 잠깐씩. 그러다가 뭐 결혼을 하면서 네. 좀 아이들을 키우고 하면서 좀 갭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린이 법회를 좀 같이 볼 수 있으면은 같이 볼 수 있으면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네. 아이들이 또 가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 공백이 있었어요. 네. 그 간호대학 나이시면 채플 대학이면 그래서 뭐 예배에 참석하거나 네. 또 뭐 성가도 불러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때 성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되는 그런 계기도 있으셨다고. 네, 네. 하신 것 우리 성가는 좀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성가를 대할 때마다, 성가는 우리의 법문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네. 그대로 알려주는 하나의 설법과 같은 그런 것이다 하고 성가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를 때도 한동안은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 채플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좀 빠질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교무님의 제가 좀 여쭤봤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에 조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종교의 갈등이 조금 있기는 하다. 그지만 저는 확실한 원불교인이기는 하지만은 좀 그런 게 좀 괴로운 점도 있더라.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이걸 내가 불러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근데 이제 부르면서 그냥 저희 성가답게 그냥 그 뜻은 저희 뭐 원불교의 그 뭐 교리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같이 따라서 부르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전주 교당에 다니실 때 원화회. 네네. 원화회는 어떤 모임이었었나요? 그때 만들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네. 그러니까 원화의 회원들이 저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나 네. 뭐 우아래로 이렇게 그런 나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원화의 조직은 또 그 칠공주님을 네. 비롯해서 저희 그 어른 교도님들 네. 그 자녀분들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타원 황영교 교우님이 계실 황영규 때 호타원님께서. 네, 네. 그래서 일요일에는 저희가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네. 평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며느리 딸들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네. 더욱 탄탄하게 네. 어르신들 세대와 함께 그 자녀 세대를 하는 그렇게 해서 서전주에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셨고 또 우리 화타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혜신 교무님 또 우리 그 김일상 교무님 지금도 정말 너무나 존경받고 있고 또 열반하신 분도 계시지만 교당을 정말 누구든 그 교당 다니면 다른 교당으로 옮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신 교무님들이 계속 지금 오고 계시는데 네. 그 교당을 두고 어떻게 서전주까지 가시게 되시는지 스토리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언락교당 학생 청년을 거쳐서 다니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시숙이신 소광섭 교수가 일반 법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그 이제 그 또 서울대 그 원불교학과 동아리를 막 20몇 년 동안 지도 교수를 하셔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관심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전북대 물리학과 교수로 있는데 이제 거기랑 저랑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중매를 서서 이제 제가 전주를 내려가게 되면서 어느 날 김일상 교무님께서 어느 교당을 다닐까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당을 다닐까 하고 있는데 이제 김일상 교무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여기 서전주 교당에 왔다 그러시는 거라서 예 그럼 이제 제가 인사하러 갈게요. 그러고 네. 이제 갔더니 호타원 이제 황영규 교무님 때 이제 교당 인사로 이제 오셨고 저는 이제 월사님께 인사를 하러 갔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다녀라 그러시길래 그러죠. 뭐 전주는 자그마한 데니까 집 꼭 앞이 아니라도 뭐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서전주랑 인연이 되었죠. 근데 아까 지금 막 스쳐가듯이 그냥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도님 가운데 한 분 소강섭 교수님. 네. 그게 그냥 쉽게 지금 지나가시는데 그분과 첫째고 저희가 이제 시댁에서 둘째 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열반하신 고문국 네네. 고사님의 이제 애제자로서 이제 물리학을 이제 서로 공부하면서 이제 이 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들이 이제 많은 형제라서 그러시죠. 예 이제 소강섭 교수를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사람이 진인이다. 네네네. 그럼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다. 네. 이제 이런 거를 뭐 향타님께서부터도 이제 인정해 주시고 엄청 애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동생이라면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전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아하, 그렇게 원남에서 서전주로 네, 네. 가시고 그 학생회부터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인연이 됐지만 라면 때문만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학생회 청년회 가면서 법회도 그렇게 안 빠지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어른님들이 그렇게 출가 권유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던데. 예,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안 했지만 365일에서 네. 300일 이상은 와. 교당을 거의 매일 갔다고 보면 아하, 돼요. 거의 뭐 집, 네. 집만큼 가는. 네네. 이제 다 끝나고 학교 끝나고 종로에 가서 학원 다니고 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교당 학생회는 들려서 아. 가고 교무님도 얼굴 알고 한번 이렇게 보고 가야지만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는 아하. 이제 그런 것이 예,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제 열심히 예, 이제 교당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양따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출가를 권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저도 또 출가를 하려니 했는데 네. 어떻게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좀 하시길래 그럼 조금 천천히 30살 정도에나 출가를 그럼 하자 이렇게 아. 생각하고 좀 미루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소강석 교수가 볼 때는 네. 이제 뭐 남자친구도 안 사귀고 네. 교당만 열심히 다니고 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하고 또 제가 또 수급의 인연이 그 소씨 집안하고 있는지 네. 예, 연결이 됐습니다. 아, 또 그런 사연이. 그러게요. 네. 네. 네, 같은 질문을 이제 화타원님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심타원님의 첫인상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제 집이 충북이다 보니까 네. 친정 엄마가 이제 멀리 계시잖아요. 전주에 네. 사니까. 근데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제 서전주 교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특히 네. 이제 임타원님을 뵈면 네, 이제 친정 엄마를 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항상 뵙고 또 원래 후진들을 또 참 잘 챙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상하시고 무엇인가 교당 일을 하시더라도 나서서 일하는 분들은 말을 듣게 마련이잖아요. 저희는 그때도 이제 건축을 조금 있으면 할 거다 해서 건축 기금 모금도 하니까 매달 한 달에 3만 원이나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3년 정도 모아서 건축 기금을 마련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인타운님께서 도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일할 때 힘든 것 중에서 돈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달 받아가야지 통장으로 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교당 가면 매달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럼 누런 종이 네. 뭐 이렇게 누런 달력종이 서류봉투. 뭐 그 누런 서류봉투 같은 그런 종이에다 뒤에다 칸을 다 해서 이름 쓰고 매달 이렇게 딱 해서 거기서 이제 받은 거 이렇게 한 것을 굉장히 여러 명을 그런 거를 하시면서 네. 저희들에게 이제 신심을 나게 하셨는데 그 돈을 매달 받아가는데 뺏기는 기분이 아니라 더 못 들여서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네. 저한테는 처음이니까 새댁이 무슨 돈이 있어. 3만 원부터 해. 그래서 저는 다 3만 원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5만 원, 10만 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음에는 제가 더 5만 원 해야지. 이제 이렇게 돈 걷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저한테는 2만 원 걷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2, 3만 원. 부담을 일단 조금 네. 덜 주면서. 네. 네. 그때는 다 또 이제 부담을 주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늘 저분은 참 저분 뵈면 엄마 반 뵌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있었었는데 그때 심타우님이 아이들 키울 때 잠깐 쉬실 때였었어요. 그래서 네. 못 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할머니 제사 때 식구들이 전체가 다 이제 와서 할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처음 뵀죠. 그러는데 역시 그 엄마의 그 딸답게 이제 너무 이제 호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회가 한지성 회장이 이민님이 이제 초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한지성 회장님의 인연이 있어서 초창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여성회 활동을 또 같이 또 심타원님을 하게 되고 이제 전북 여성회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리 그 현타원 이현주 회장님께서 기반을 잘 잡아주시고 제가 정말 어리기도 어린 42살에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되면서 회장을 하고 보니까 네. 어려움이 많죠. 네, 나이도 네. 제일 어린 막내가 하게 되고 네. 그랬을 때 이제 3살 위인 뭐 심타원님이라든지 저보다 이제 더 이렇게 몇 살, 7살 더 네, 많고 네. 이런 어른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어른 같으신 그런 분들이 네. 저희 임원들이었는데 뭐 교타원 이경선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 어린 저를 이렇게 다 울타리를 딱 쳐줘가지고 네. 보호해주고 일도 같이 해주시고 해서 제가 그 힘으로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는데 20년.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심타원님이세요. 그러니까 신타님을 딱 처음 뵀었을 때 물론 인타님 어머님과의 네.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서 실은 인상도 또 마음도 전해져야 이렇게 오랫동안 일도 같이 하는 거지 마음 안 맞으면 네. 그러시잖아요. 엄마를 딱 닮았다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들더라고요. 첫인상이 아무튼 뭐 일단 네. 딱 엄마로부터 전해지는 네. 어떤 그 네, 메시지가 네. 컸고요. 엄마를 닮았다면 그거는 이제 100점이라 소리. 그러셨군요. 한국어입니다. 아니 우리 신타님은 어떠세요? 첫인상이 딱 우리 화타원님 보셨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잘 못 나가고 일요일 날 할머니 제가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우연찮게 어머니도 꼭 일요일이었고 할머니도 일요일이었는데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법회는 왜 그때 법회를 참석을 안 하고 꼭 법회 끝나면 저희가 11시에 가서 제만 모시고 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갭을 뒀다는 것이 굉장히 다시 복구하기가 그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쉽게 또 안 가지. 네, 학생회 때랑 그렇게 뭐 부회장까지 하면서 네. 그렇게 학생회를 다니고 했었는데도 쉽게 그게 뒤져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 뵀어요.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할머니 네. 돌아가신 때가 네. 2월달, 2월, 3월 꽃샘추위도 있잖아요. 근데 꼭 제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차를 끓여가지고 식구들 다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화타원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었지 여자는. 그러니까 저보다 서전적 교당을 저는 이제 서전적 교당이 창립되고 하면서 제가 뭐 들락날락은 했지만은 진짜 인연으로 깊게 사귀게 된 거는 이제 그때부터가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하. 네. 그런 인연이 있었었고 네. 그런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 네. 거고요. 근데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 그때 그 차 한 잔 따라줬던 것이 네. 그렇게 참 고맙고 모르겠어요. 직접 끓였는지 교우님께서 끓여줬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그게 참 그렇게 고맙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놈들을 참 굉장히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러시죠. 네. 우리 화타님의 그 가정적 영향이신지 이렇게 나누는 거, 또 함께하는 거 이걸 굉장히 또 잘하시기로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 원불교 오시기 전에 불교 집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시댁 소개도 조금 해주신다면 더 좋겠는데 특히 또 어떤 가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게 몸에 배이셨는지. 이제 형제가 참 팔남매라 많기도 하지만 팔남매. 네.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은 네.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시골에서는 정말 도시락 못 싸우고 네. 뭐 학교에도 내야 될 기본인
뭐 돈도 못 그쵸, 내고 이런 그쵸. 집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에 갈 때 이제 뭐 도시락도 싸가면 나눠주고 또 뭐 없으면은 또 막 식당에 가서 빵도 사주고 집에 올 때는 또 우리 집 가자 이러고 한 시간 정도 걸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중학교도 그렇고 시골은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친구들도 집에 오자라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공기놀이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떡도 먹고 뭐 빵도 먹고 이제 그런 것을 참 즐겨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언니는 너나 올 때마다 애들 5명, 10명은 하루도 안 빼고 그렇게 데려오냐고. 언니는 안 데려오는데 네. 저는 그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네. 좋은 거죠, 그게. 친구들이랑 함께 해서 좋고 그 친구들이 입에 뭐라도 이렇게 또 먹게 해줘서 먹게 해주면 좋고. 그게 또 예, 좋고. 예, 저희는 엄마는 또 이제 좀 덕스러운 편이라서 네. 그렇게 뭐 나누고 이런 것을 또 이제 왜 이렇게 다 남주냐 이러질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 우리 딸은 친구들하고 참 잘 지내고 뭐든지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것이 그러면서 참 착하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런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집에서나 밖에서나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따뜻한 것을 좋아한 것 같고 저희 엄마 이제 성품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무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친구가 한 명 왔는데 그 친구가 누구를 막 이렇게 같이 데려오는 그런 친구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이라고 저 사람만 잡으면 저 뒤에는 쭈루루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었군요. 네, 네, 줄줄이 사탕 교환하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은 출가 권유를 또 받으실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도 네. 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결혼을 또 하시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 좋은 분을 우리 서원석 교수님도 그렇지만 얼마나 좋은 사람을 저 좋은 사람 봤었을 때 교무가 봐서도 좋지만 또 다른 분이 봤었을 때도 저 사람은 참 욕심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결혼까지 하시게 됐었을 텐데 그 시댁도 보통 시심 있는 집안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한 30여 년을 시댁 식구들이랑 이제 살아본 결론은 네. 시부모님서부터 이 형제들이 전생에 다 도인들이 모였구나. 거기서 아. 출가하신 분도 계시겠고 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막 공덕주들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보살님들 이렇게 네. 스님들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고 네. 그러신 분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굉장히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물론 여유로우실 때도 잘 나누셨고 설령 여유롭지 못할더라도 뭐 버선 하나라도 이렇게 친지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누가 올라오면은 6개월에 1년씩 또 이렇게 휴식해주면서 아유. 직장 뭐 구해라고 하고 이렇게 세상에. 그래서 식구들 전체가 아주 그 차분하면서 네. 나누는 거를 좋아하고 네. 그 아주 그 도인 성품이 그대로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제 둘째 딸인 저희 신우 소강신 신우 그 소강신 교무님. 네. 교무님으로 이제 했고 저희 이제 아. 소강섭 아주버님의 그냥 큰 영향으로 그렇게 이제 동생도 출가를 시키면서 저희 그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 식구들에게 제가 이제 굉장히 큰 인연복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할 때 누구라도 좀 성가시게 하고 네. 막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집안일이나 뭐 이렇게 시댁 일에 어떨 때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겹치면은 성공의사 정신으로 네. 이쪽으로 가지 그쪽으로 왜 이쪽은 제가 회장이니까 안 갈 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가도 그거 왜 안 온대 그러지 않고 아이고 참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너 참 바쁘고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지 너 여기 왜 왔어 그런 소리를 세상에. 한 번도 우리 부모님께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이 참 도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이 네. 그러니까. 네, 다시 이제 서전주 교당 얘기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분에서 급격하게 활동 반경을 공유하게 된 게 이제 전북격구 여성회를 통해서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전북격구 여성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그 초대 회장님이 이현주 회장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현주 회장님께서 저 그때 같은 교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1대, 2대가 다 같은 교당이에요. 네. 이제 이번에 그 하시는 분은 지금 서신교당 교도님이 회장이 되셨는데 네. 이현주 회장님께서 어떻게 혜심 씨 저하고 같이 이 원불교 여성이라는 게 있는데
좀 같이 해볼 수 있느냐고 그런 제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때는 네. 저는 이제 여성이라는 게 이제 발족된 것도 모르고 정식으로 이제 그때 발족이 안 되고 막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저는 저를 뭐 불러주고 필요로 하는 데는 저는 뭐 언제든지 이제 동참하리라 이제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같이 하시게요. 그러고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가서 임원으로서 이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 교당에 또 다른 분이 계셨고 우리 화타원 김명아님도 네. 계셨고 그렇게 네 분이서 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때 이제 총무 역할을 우리 화타원님께서 총무를 처음부터 하셨어요. 네. 뭐 젊고 씩씩하고 막 이러니까. 네, 또 시댁에서도 전폭적으로 가서 활동해라. 그때도 바빴어요. 네. 테니스도 좋아하고 막 이런 활동력이 상당히 스카우트 있잖아요. 활동도 네네네.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임원 활동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됐었고 제가 이제 전적으로 같이 하게 된 것은 화타원님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저보고 이제 총무를 좀 해주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총무를 하면서 각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임원들이 나눠져 있지만은 다들 뭐 경험들도 없고 이제 뭐 조직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총무를 맡으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뭐 기획 쪽까지 다 이렇게 같이 아울러져 하면서 네. 그렇게 여성의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그때는 저도 막 적극적으로 했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서 동참을 이렇게 못하거나 할 때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요 편할 대로 하세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남들을 그렇게 배려하면서 그 여성인을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화타님이 20년 교구 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정말 스토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수많은 회장하면서 뭐 대외 활동도 하실 거고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활동도 여러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원불교밖에 모르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지냈으니까 세상에 온통 원불교고 원불교가 엄청 큰 조직이고 이런 줄 알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여성회장을 맡아보니까 지역사회 일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해왔던 것이 여성이니까 이제 평등, 양성평등 같은 평등, 그다음에 통일, 그다음에 환경, 또 종교연합. 이 분야가 저희들이 주된 방향이었는데 이제 전주, 전북 이런 데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 가면 사회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도청의 위원도 같이 하면서 나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그렇게 우리 교단이 작더라고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원불교를 좀 더 알리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내 역할이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보면 저는 원불교 여성회장이니까 나 원불교야 소리 안 해도 원불교인지 알지만 그렇죠. 우리 원불교인이 별로 없으면서도 있어도 등에다가 이런 자 마크를 딱 달면서 나 원불교 다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숫자도 없지만 기독교인은 나 기독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우리 교법을 알리고 원불교가 이렇게 교법도 좋고 또 이렇게 또 대사회 활동도 여성에도 있고 이런 거를 알려야 되나를 생각해 보면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원불교는 무엇인가 맡으면 열심히 하고 그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따뜻하게 굉장히 봉사활동하는 것을 즐기면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종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 그 교화의 가장 큰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아서 그 일을 좀 하려고
열심히 그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20년을 어떤 마인드로 하셨는지가 정말 전해지는 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또 20년 넘게 하시다가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고 원불교 전국 여성 회장을 취임하게 되셨는데요. 네. 또 그에 대한 심경과 각오가 있으실까요? 제가 전국 여성회장을 하게 된 이유는 전북 여성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성의 이제 초창부터 네. 여성애도 알고 사람도 알고 네. 그거 하나로 제가 전국 회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지방인데 전국에 서울을 오고 가면서 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저를 봐도 부족하고 해서 좀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또 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부탁하면 나 못해 그러고 교당도 단장해 교무님이 단장해 주세요. 그러면 못해. 네네. 그래도 2번 3번 권하면 나 이러면 이제 교당 안 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굴론 복을 발로 차고 있구나. 저게 지금 얼마나 큰 복이 올 중요한 찬스가 왔는데 네. 저걸 못해 더군다나 나 그럼 교당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하면 누구 손해인데 자기 손해지 교무님 손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는 누구라도 권하면 못해요 소리 하지 말고 바쁜 상황에서도 마음을 합해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절을 안 하고 정국회장도 맡게 되고 이 자리도 저 못해요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 홍기경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많은 생각 끝에 권했는데 함께 해야지 네.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국 여성회도 그렇고 전북 여성회도 그렇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심타우님처럼 이렇게 함께 옆에서 가까이서 손 잡아 주셔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해가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여성의 손을 넣어줘서 힘을 보태주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네. 우리 공익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만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다 도와서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 부족하니까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공 후사의 마음으로만 열심히 일을 하면 네. 이 일은 되게 돼 있다. 네. 그 대신 반드시 화합하면서 네. 사람들하고 함께 작은 일이라도 공의로 결정해 나가면서 웃으면서 재미있게 일을 해 나가면 분명히 이 일은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니까 부족하지만 걱정도 안 되고 네. 예 부족하지만 함께 하니까 큰 실수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네. 화타님의 큰 장점이신 것 같아요. 막 서두르시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또 쉬지도 않으시거든요. 뚜벅뚜벅 한 걸음 가심에 있어서 정말 성공후사의 정신으로 또 함께 공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여성의 전국 여성의 활동도 더욱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교당에서 우리 교도님들께 단장 개편 3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많은 협박을 받게 됩니다. 저 진짜 시키면 저 안 와요. 막 이런 분들 우리 교당에는 없습니다만 이래 듣거든요. 교도 회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맞아요. 서전주 교당 교도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네.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전부터 오랫동안 교단을 다니셨다 하더라도 그 교도 회장님의 그 무게가 있거든요. 어떻게 맡게 되신 것과 지금 신경 어떠신지도 좀 아이고, 말씀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죠. 네. 제가 지금 맡게 된 건 올해 3년째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맡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은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3년째 들었는데 저희 교당은 굉장히 전주가 보수적인 도시잖아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서전주 교당은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특히나 남자 어르신들 좀 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죄송합니다. 보수적인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남자분들이 회장을 하셨고 부회장을 여자분들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쭉 보면은. 네. 근데 갑자기 여자가 회장을 한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 아, 그래도 남자가 해야지. 뒤쪽에서는 그런 말이 들려요. 이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때 참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나이 때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이게 그냥 뭐 우연은 아니고 그냥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언젠가는 아우 나한테도 내가 옛날에 뭐 학생 때 뭐 부회장까지 했었는데 언젠가는 나한테도 우리 교당에 큰 것이 뭐 주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좀 한번 회장을 좀 해보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고 또 교무님도 그렇지만은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다들 요새 바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막 아파서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생동감도 떨어지고 저희 교당도 이사하고 나서 좀 이사한 지 한 13년 됐는데 조금 침체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권유를 하셔서 그냥 제가 이제 흔쾌히 대답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남자분들이 하는 그 회장의 그런 관점하고 또 여자가 보는 그런 관점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제가 뭐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미흡한 점이 많기는 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하면은 조금 세세한 것까지 좀 신경을 조금 더 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잘 이끌어 가야겠지요, 더. 네, 네. 아, 충분히 잘하신다고 뭐 소문 네. 적극적으로 지금 났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교도님들이 여성 교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조금 부족한 듯 하더라도 남성 교도님이 회장님 하시고 또 좀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인데도 그분은 부회장 하시는 것이 그냥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교당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심타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린 나이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려. 우리 교당은 항상 70이 넘어야지 회장을 하셨어. 제가 작잖아요. 네. 작으니까 더 어리게 보이는 거죠. 60대는 너무 어린 아. 또 여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도수를 보더라도 여성이 많고 여성이 섬세해서 훨씬 더 저는 회장 역할을 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성들 자체가 아니 그냥 남자들이 그냥 감투만 갖고 있더라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이것은 그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타우님이 그 정말 이렇게 두루두루 많은 것을 두루두루 잘하세요. 이렇게 네.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골고루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 것도 가지시고 또 굉장히 정성스럽고 책임감이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화 단결도 잘하고 그래서 네. 아주 회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 언제든지 서전주 교당의 심타우님 회장님이 되시면 네. 저는 제가 전북 여성회장을 할 때 제가 회장하고 심타우님 부회장을 오래 해주셔서 네. 그거에 대가 제가 받은 빚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서전주 교당에서 회장직을 맡으시면 네. 제가 부회장을 하면서 반드시 갚으리라. 아하. 그때만 와라라고 항상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그때가 제가 이제 갚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곧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정말 그렇게 되셔서 아. 제가 그때 받은 것을 되갚는다는 의미도 있고 네. 워낙 또 이제 저희 또 인연 관계도 좋고 그래서 아주 손잡고 열심히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회장 부회장 아, 예. 그러면 지금 교도 부회장님을 하시면서 지금 또 심타원님을 네, 회장, 네. 서포트 하시는 네. 오, 이게 서로 네. 정말 법연이네요. 네. 저도 빚이 있거든요. 무슨 빚들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여성의 회장님으로 쭉 하면서 후임자를 네.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많이 지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 제가 뭐 또 직장도 갖고 있었고 네. 제가 봐서는 제가 그 능력이 안 돼요. 음. 근데 아니라고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회장님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만 제가 그냥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부회장까지만이라고. 그것이 항상 저는 죄스럽지요. 아. 죄송스럽지요. 서로 그 고마움에 대한 네.
또 함께 해준 그 마음을 빚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정말 빚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인연들을 갖고 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여성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실은 대사회 활동을 우리 교단을 알리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 뭐 기저귀 또 의류 보내기도 있었었지만 또 분유로서 정말 굶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도 하셨을 때 그때 느끼셨던 그 감상도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하나의 뭐 평화 통일 문제에도 이제 관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어느 모 분유 회사에서 저희들이 1억을 모으면은 우리도 1억을 후원을 하겠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많이 모아야지 그만큼을 더 줄 100% 수 그만큼을 있으니까. 더 받을 네, 수가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한 전주교당 그 대각전에 모여서 이제 총회 겸해서 그 전달식을 하는 그 모금액 전달식을 하는 그런 총회가 있었지요. 네. 근데 그때 지도 교무님이 중타원 이선조 교무님이셨어요. 네네. 네, 굉장히 추진력도 있으시고 막 활달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교당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교도들이 사회를 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지목해 주시고 뭐 화타원도 지목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 덕이 많이 저는 이제 컸다고 생각하는데 저보고 이제 저기 심타원이 좀 사회를 그때는 제가 심타원이 아니지요. 참. 아이고 혜심 씨가 사회를 보면은 내가 참 마음이 놓이겠는데 중타원님께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네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400~500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사회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멘트 할 것을 나름대로 이제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프로그램이 네. 나왔는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 반, 3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혼자 이제 이렇게 사회 보는 거 이렇게 사회를 잘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 보는 것을 막 적어가면서 이제 혼자 막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꿈에 이선조 교무님께서 저를 막 불러요. 혜심 씨 하고 불러요. 근데 보자기에 하얀 보자기에다가 뽀얀 애기를 딱 이렇게 싸가지고 혜심 씨 하면서 저한테 이걸 다 건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으면서 깜짝 놀라서 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저한테 전념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눈을 아침에 떠보니까 7시가 됐어요. 네. 뭐 한 9시까지는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막 쫓아간 것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금액을 전달을 잘 하고 사회도 그냥 무난하게 뭐 중간에 뭐 실수도 있었지만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프로가 아니라서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얼버무리고 네.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진짜 북한의 어린이들 그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그렇죠. 깡 말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걸 참 하기를 참 잘했구나. 근데 이게 쭉 이어지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은 항상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또. 네. 그때 이제 분유 보내기 할 때 굉장히 그 북한에다 뭔가 도와주는 것이 네. 힘들 때 저 한희상 회장님이 앞을 내다보시고 그 일을 남 먼저 하셔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지만 그렇죠. 그때만 해도 맞아요. 남 먼저 선구적으로, 하셨어요. 선구적으로 먼저 네. 해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이제 계속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평양에 빵 공장도 있었고 하루에 5만 개 빵을 만들어서 초등학생 3학년까지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 일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여성에서. 네. 그러면은 설탕하고 식용유하고 밀가루를 매 한 달에 딱 필요한 만큼 있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수년간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원불교는 한번 뭔가를 보내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한다. 네. 그래서 좋다. 네. 내일이 걱정이 안 되잖아요. 한번 시작하면은 이 네. 다음에 언제 줄까 이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었던 거고 이제 그런 거 시발점이 저희가 분유 보내기였던 것 같아요. 아유, 뭐 이런 활동 이야기 끊임없이 듣고 싶은데 네, 조금 쉬었다가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서전주교당의 평산 김도영 주임 교무님과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두 분 교도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원불교의 보배다. 정말 우리 전북교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고 꽃같이 화사하고 은은하며 아름다움으로 다가서는 조금 감정이 올라오네요. 네, 잘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화타원님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갑니다. 제발 자신에게 방심하지 말고 건강을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했었고 또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인연이기에 더더욱 당부드립니다. 그리운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을 떠올리면 늘 기도로 일관하시는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자비심 넘치는 환한 미소는 늘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더 보은하며 더 공덕을 쌓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네, 정말 귀하고 또 소중한 법연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역시 서전주교당과 또 전북의 여성회가 지금과 같은 반석 위에 올라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